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대토크 최진봉입니다. 국대토크 이름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또 프로그램 비방으로 시작하고 방송을 이렇게 해요. 지금 보셨죠, 의원님? 네, 오늘 즐겁게 시작하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을 출마하신 사선 중진의원 박홍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방송이. 그렇군요. 네. 네. 오전에 갑자기 그냥 업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없다는 분위기. 의원님 오시니까 좋아가지고 제작진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아니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의원님 제가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방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오셨잖아요, 의원님. 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회견이? 뭐 최근 당의 가장 큰 현안인 합당과 관련해서 네네. 좀 의견을 밝히고 왔습니다. 제가 제 입장 내고 바로 또 한준호 의원도 기자회견이 잡혀 있어서 네. 각각 기자회견한 이후에 네. 답변은 같이 하고 오라고 좀 늦었습니다. 기자들의 답변하는 시간 때문에. 네.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해서 이제 연일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네. 또 이제 어제 정청래 대표께서 초선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전달받은 상황인데 네. 또 오늘 아침에는 이제 뭐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이 합당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 시나리오 계획안이 또 네.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분명 정청래 대표께서 의원총회에서는 경청하겠다,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이었지 선언이 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간담회 현장에서도 너무 확고한 뭐 의지가 있었다고 그랬고 초선들과의 만나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니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정리해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이 이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내주 초까지 수습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 합당 문제가 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다 생각해요. 네. 알다시피 트리플 호재가 있었어요. 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너무 잘하셨고 그렇죠. 코스피 5천 찍었고 네. 내란에 대해서 최초로 법적 규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이걸 찬물을 확 끼얹는 이 제안이었고 거기다가 더구나 일방적으로 20분 전에 최고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서 네, 네. 이제 너무나 좀 비민주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네. 더구나 이제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이게 자칫 이 법적 논란까지 시비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깨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그 취지가 변질된 겁니다. 최근에는 무슨 권력 투쟁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나오고 무슨 뭐, 있죠. 뭐 당권 문제, 차기 네. 대권 문제 막 이런 네.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는 변질된 채 당내 내홍 네. 갈등은 너무나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작 국민의힘이 내란 계엄 구구 세력으로 윤 의견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어서 그래서 원래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중도 보수까지 우리 운동장을 지금 넓게 쓸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예요. 네네. 이걸 적절히 활용하면은 지방선거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힘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우리의 오른쪽 이 중도 보수 쪽의 운동장도 자칫 좁혀질 수 있고 더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진보 개혁적인 이 노동계라든가 또는 시민단체라든가 정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왜 집권을 하니까 더 강하게 하지 못해라고 하는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의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완충적으로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도 왼쪽도 오히려 더 좁히는 결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빨리 지도부가 이제는 막상 해보려고 했더니 네. 그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과하고 좀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여론이 좀 안 좋고 또 더 깊게 검토해 보니까 실익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출구 전략 네. 이제는 빠져나와야 할 때이다. 정청래 대표는 저는 충분히 명분 얻었다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네네. 예, 합당하자고 제안했고 그리고 강한 의지도 보였는데 그런데 당내 의견과 또 우리 민심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 대통령의 이 안정적 국정 운영에 1시라도 지금 대통령은 알잖아요. 네네. 새벽 1시에 맞아요. 트윗에서 글 올리고 있고 부동산 문제 그렇죠. 관련해서 지금 진짜 나홀로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데 네. 우리가 총력으로 이걸 뒷받침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면서 더 우리 스스로를 좁히는 결과가 되어서야
이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빨리 좀 이제는 명분을 가졌다. 정책 대표는 네. 우지는 그러니 이제는 제안도 본인이 했지만은 네. 들어드는 것도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굳이 뭐 이걸 강행할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은 의원들은 저도 조금 이따 바로 갑니다. 네네네. 사선 종진들 지금 인근에 모임. 지금 네네네.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 하기로 했거든요. 사선 그렇군요. 이상으로. 그래서 네네. 거기 가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텐데 이제는 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 정부의 성공, 오로지 당의 단합과 그 화합, 네네. 그다음에 오로지 지방선거의 승리, 네네.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네. 이제는 본인의 의지는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조국 대표한테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각자 열심히 뛰어서 네네. 선거에 필요하다면 연대나 협력하고 그 지방선거 결과 가지고 나서 다시 좀 재논의를 합시다. 네. 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네네. 조국 대표는 지금 뭐든지 다 제안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네네. 민주당의 입장 먼저 정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다 조국 신당은 위임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제안하면 본인은 그동안 이 과정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수용하실 거라 보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 의원님은 그 전부터도 말씀을 하셨어요. 더 큰 분열만 초래할 뿐이니까 이거 네네. 추후에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이제 오늘 보도된 내용이죠. 대의비 문건 하나가 보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물론 민주당에서는 작성한 적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요. 당 대표실에서는 조국 혁신당에게 지명직 시험원 한 명을 배분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에 다 교감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네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원내대표도 최연소이지만 맞아요. 하셨잖아요. 장기간 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또 당시에 제가 당대표 직무대행도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무에 대해서 저도 아는 사람인데 네. 당연히 이런 것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대표께서 합당 제안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한번 좀 우선 절차적으로 검토를 해봐라고 지시를 당연히 했을 거라 좀 보여지고 네. 그러면 그걸 실무 당직자 무슨 국장이나 뭐 이렇게 국장한테 지시하겠습니까? 주요 당직자, 네. 사무총장인가 전략기획위원장인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요청을 하면 그 네. 사람들이 실무자들을 하고 그 작업을 해서 네. 검토한 다음에 자기가 그게 이제 마련되면 대표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통 밟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 맞습니다. 대표실에서는 당연히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걸 소관하는 데는 보통은 전략기획국이죠. 아, 예, 이 고대에서 아마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조국 대표하고 사전은 여러 번 만나 왔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실제 나눴는지 또 합당 제안 이후에도 만났다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번 작성된 이 문건이 우리가 뭐 만들지 않았어요가 아니라 네. 실무자가 만든 데서 그쳤어요가 아니라 언제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걸 누가 검토를 한 것이고 본인이 네. 그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고 받았다면 그러면 뭐라고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을 줬는지 네. 이런 거 그냥 밝히면 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 문건 유출 엄정 조사해라. 그러니까 문건 자체는 존재하는 네, 것이고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조사하라는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원내대표 하시고 대표 직무대행도 하셨으니까 당의 업무로 본다고 하면 이게 그냥 아무런 지시나 뭐 이거 없이 그냥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당직자가. 당연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당의 기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네. 비공개 대외비 문건이 유출된 것은 그건 네.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만 지켜봐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대로 따져봐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죠.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은 이제 평소에 의원님은 부드럽고 늘 네. 그러신 분으로 근데 매우 이제 부드럽고 그러니까 매우 부드럽고 온화하고 매우 점잖죠. 근데 이런 일에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좀 화를 내시는 거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제가 요즘 진짜 어떨 때는 잠이 안 옵니다. 네네네. 오늘도 이제 한 8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네네. 이걸 빨리 어떻게 당을 수습해 줄까. 저의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더 내용이 깊어지거나 길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만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원내대표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당내 문제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공개적 얘기를 좀 안 했어요. 안 하셨죠. 네, 맞아요. 그러나 딱 필요할 때는 의원총회 때 제가 거의 중반 또는 후반부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상황을 좀 주로 좀 정리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선들도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의총 때 발언해주면 그게 딱 상황 정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네.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처음에 좀 지켜봤죠. 이게 좀 아쉬웠다. 그리고 잘못 풀었다. 그러니 대표가 공개 사과하고 나서 원점에서 논의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그러면 이건 더 갈등이 커지겠는데, 더 대통령이 부담이 되겠는데 싶어서 이제는 부득이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추세를 보면 대체적으로 뭐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초선 더민초도 반대 의견을 냈고, 근데 정청희 대표의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게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의견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당원 투표 얘기만 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도에서 멈추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으로서는 내뱉어놨으니 이걸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당대표는 워낙 힘들고도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고뇌 끝에 제안한 것만큼 본인이 이것을 제대로 끝까지 관철해서 그래서 좀 본인 리더십도 보여주고 그리고 본인은 이게 지방선거에 도움된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좀 밀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더구나 최근에 이제 당의 1인 1표제가 이제 관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당원들과 함께 뜻을 모으면은 가능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도자는 과감한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에 대해서 제안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지만 합당을 거둬들이는 것도 저는 리더십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도 리더십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 진의를 가지고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거나 또는 성과가 그런 게 확실치 않았을 때는 거둬들이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더 이걸 길게 끌면 안 된다. 빨리 이번 주 이제 4주 초 안에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은 뭐 의원님 포함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너무 급박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지방선거 전에 바로 합당하자라고 얘기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은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먼저 이 앞쪽 이야기를 하면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여기 대해서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봅니다. 그렇지 않다. 예, 물론 저는 원래 제가 교섭단체 기준을 15석으로 완화하는 법을 내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대표 시절에 뭐 다른 오히려 좀 더 완화를 시키는 것도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늘 5% 기준이었거든요. 300석의 5%인 15석이 유신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국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 국민의 이 모습을 닮은 국회,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단해가지고 만들어진 정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말고 인위적 합당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안에서 대신 문턱은 좀 낮춰줄 테니까 자기 소신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소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원칙이고 원칙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린 건 딱 이런 거죠. 자, 지방선거 전에 도움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서울과 함께 부울경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잘하면 거기까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 지역에서의 여론, 그다음에 20, 30대, 특히 여성, 그리고 중도 보수층.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MBS 결과가 이제 어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보면은 중도에서는 이제는 25대 51%예요. 이 합당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배 이상 돼버렸어요. 우리 당 지지층 같은 경우를 굳이 보더라도 그 전에 한 18% 차이가 있다가 이제 9%로 좁혀졌어요. 앞으로 제가 보면 갈수록 좁혀질 겁니다.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20, 30대 청년층, 여성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정작 도움된다고 말은 하지만은 이게 외형적으로 당대당으로 통합하니까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산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게 1+1이 2가 되지 않고 오히려 1도 안 될 상황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분들이 비용 든다 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조국혁신당이 지금 12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총선 앞두고 나서 자기 문제가 이제 되니까 지금 이번에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요구를 할 거다. 그러니 더 합당도 어렵고 또 요구 조건도 많아질 테니까 그냥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방선거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 성적표를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걸 조국혁신당과 우리 네네. 민주당이 네네. 받아보자. 그리고 필요한 데에 있어서는 연대 협력하자는 거예요. 선거 연대와 협력을. 네. 그렇게 치러보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도 결코 늦지 않다. 늦지 않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너무 빨리 밀어붙이다 보면 네. 이게 시간도 너무 촉박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엔 예비 후보들 검증하고 이런 절차도 이미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혼란도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민주통합당이 당시에 이제 우리 문재인 그 시민 혁신당인가요? 네, 네. 여기하고 이제 그 합당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걸 우리 한번 좀 교훈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좀 봤어요. 네네. 그 전에 DJP 연합은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통해서 그랬었죠.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던 대표적인 연대 연합 전술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과연 그렇게 확장이냐? 저는 확장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 보거든요. 네네. 오히려 중도 보수층을 버리고 이제 우리 왼쪽의 소수만 택하자 이렇게 제가 네. 말씀을 아까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2011년도의 경우에요. 그때 이제 2008년도에 우리가 총선을 대패합니다. 네. 저도 이제 비례대표 도전에다가 그냥 이제 대기 순번에서 키지 못하고 그렇군요. 예, 그래갖고 네네. 정치권에 잘못 들어왔나 그냥 힘들더라도 그냥 저 계속 시민동을 계속 할 걸. 네네네. 86 선배들하고 내가 좀 다르게 살겠다는 생각이 좀 그때는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가 끼지도 못했던 2008년도 총선에서 대표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2012년도 총선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당을 네. 다시 부활시키려고 이명박 정권의 반대 방향으로 완전 우리가 좌클릭합니다. 진보적 선명성을 되게 그때 강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하고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민통합당하고 합당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통합당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네. 2012년도 총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12년도. 예, 네. 2012년도 거기다 통합진보당하고 이제 연대를 해요. 네네. 후보 단일화 했어요. 네. 결과는 새누리당이 네. 과반 과반을 획득했어요. 획득했죠. 우리가 맞아요. 패배했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중도 보수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대선도 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선거에서는 명백히 네. 중도 보수의 확장이 있어야 확실히 이긴다고 보는 거죠. 오늘 갤럽 조사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약간 좀 떨어진 걸로 나와요. 물론 뭐 네. 퍼센테이지는 2% 정도긴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도 지난주가 60%였는데 이번 주 58%, 2% 떨어졌고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44%, 41%, 3%포인트 또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합당 논의 이런 부분들이 막 이 내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실망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대 정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에서는 긍정이 38%, 부정이 45%입니다. 아, 부정이 더 많아졌네요. 네네네.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이 합당 문제 논란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이제 그 문건에 의하면 네네네. 향후 이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네. 그 의견 수렴에는 이제 선수별 의원들 의견 수렴도 있지만 당원들 여론조사 방식의 의견 수렴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필요하다면 뭐 참조 삼아야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사안을 네. 만약에 여론 조사를 했어요. 네네. 당원들 전부 해야 됩니까? 일부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하죠. 그러면 전부 대상으로 했는데 그 여론조사의 이 응답률을 몇 퍼센트가 그러니까, 돼야 맞아.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또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51대 49가 됐어요. 그러면 합당의 명분이 있다고 그건 할 수 아니죠. 있습니까?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기 네. 때문에 저는 이미 여론은 지금 이런 갤럽이나 MBS라든가 네. 뭐 여러 곳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지층의 여론이 당원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이야기였고요. 네, 네, 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오늘 문건에서 나와 있잖아요. 네. 향후의 최고위원회 의결, 그다음에 맞아요. 당무위원회 의결, 네. 중앙위원회 의결. 네. 그래서 전당원 투표 이렇게 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에 1인 1표제 네. 한번 부결됐죠. 그랬었죠.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네, 네. 민주당 역사에서 당 주도 거춘한 일이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1인 1표 하자는 입장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왜 당직선거가 당장 있지도 않은데 공직선거에는 이미 1인 1표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급하게 또 다시 재부의했어요. 저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8대 2 이상으로는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알다시피 16표 차이로 네네. 통과됐어요. 네네. 반대표가 100표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도부가 좀 경각심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더 민감하고 입장이 갈라져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위원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중앙위원회까지 당은 또 계속 서로 갈등하고 분란이 일으켜질 텐데 그래서 만약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지도부가 책임질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미 네. 그렇게 예고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정청래 대표님 네. 만약에 이 문제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고 그러면 비공개 이런 간담회 말고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하고 공개 토론 응할 맞아. 자신이 있습니다. 제안해 네. 주세요. 네, 네, 네. 저랑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네. 만약 내일 초까지 이 문제 빨리 조기 수습해서 출구를 열지 않는 이상은 네, 네. 저로서는 이제는 최고위원 중에 네. 또는 당무위원 중에 네. 특히 중앙위원 중에서 네, 여기에 즉 지방선거 이후에 재논의하자라고 하는 뜻에 함께하는 분들과 네. 저는 조직적인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발 그런 상황까지 안 가기를 네. 진심으로 정말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만약에 이번 주 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뜻을 같이 하는 최고위원들, 중앙위원들, 당무위원들만 같이 중앙위원들 같이 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며칠 전부터 여러 초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동료 의원들이 저에게 이제 제안을 해옵니다. 어제도 누구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당에 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각기 저한테 여러 가지 요청을 해요. 이제 원내대표도 했고 또 대통령과 가장 오랜 연을 맺었던 사람이고 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동안 그러니까 어떤 너무 특정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지만 네네. 오히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는 무게 중심을 잡고 네. 역할을 해달라. 그럼 본인들이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제가 아직은 우리가 더 당의 분란을 키우려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당의 수습을 해서 제가 이 몫을 내는 것인 만큼 일단은 좀 상황을 봅시다라고 제가 오히려 누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 문제가 네. 매듭짓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죠. 대통령과 우리 지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통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제 당 대표를 흔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은? 저는 그런 게 진짜 네네. 납득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일을 잘못 푼 분은 네. 정청래 대표셨어요. 네. 물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다당제가 건강하게 정착되는 거, 그다음에 다원적 민주주의가 국회에서도 구현되는 거,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게 평소의 소신입니다만 네네네. 당 대표끼리 또 당 지도부가 또는 당의 중지가 모아져서 합당을 추진한다면 저는 그걸 반대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런데 대신 문제는 가장 성과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저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만약에 네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알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애초에는 뭐 합당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심이 섰어요. 네. 당대표는 본인이 최고 결정자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자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저라면 원내대표랑 먼저 얘기 나눠보고 네. 사무총장 등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네. 최고원들하고 먼저 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고원들이 이 정도의 우리가 의미도 있고 네. 또 목표와 그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합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비공개의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조국 대표를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만나다 조국 대표에서 긍정적인 어떤 입장이 나오면 그때부터 비로소 자 이걸 어떻게 발표할 거냐 네. 최고들하고 그 상황을 공유한 다음에 또 대통령실하고도 공유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쪽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등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시점도 전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점을 타이밍을 봤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그게 다 무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너무 조급하고 거칠게 풀면서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절차의 문제만이 지금은 아니다. 이런 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에 너무나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청래 대표를 제가 흔들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시장선거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잘 보여야죠, 당대표한테. 보여야죠.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왜 오히려 밑보이면서까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제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그럼 대통령과 지방선거 당을 위해서 지도부가 지혜롭게 판단해달라고 하는 그런 충원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많은 분들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분들의 의견이 약간 갈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박주민 의원은 찬성 쪽인가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걸로 제가 그렇게 그래요? 전해들었습니다. 전현 의원, 서영교 의원은 신중론이고. 이제 이게 네네. 당원들 안에서 가리다 보니까 유불리를 네네. 따지는 것 같아요. 선거에서. 아무래도 이제 예. 당대표시고 네. 또 최고위원 중에서도 아마 당대표 뜻에 따른 분들이 약간 많을 수도 있고 또 권리당원 중에서도 아무래도 지금은 합당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남들은 좀 표 계산도 하셨겠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당 전체가 네네. 자칫 지금 수렁에 빠질 상황이 있는데 네네. 자기 유불리를 따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이재명 대통령 삼선 의원제 최초 지지 선언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랬었죠. 캠프에 빚을 맡아서 네네. 대통령 후보 만들었고 원내대표 할 때 정치검찰로부터 이재명 당대표 막으려고 그렇게 제가 고생해서 그래서 체포동의안도 제가 부결시키고 이렇게 싸운 사람인데 네. 저한테 제가 이 목소리 낸다고 저한테 수박이라는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사무실로도 항의 문자 많이 전화 온대요. 네네. 안타깝죠. 저도 내가 굳이 이런 데 끼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진짜 냉정하게 자신의 문제, 개인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의원님은 지금 뭐 선거에 관계없이 이 문제는 네. 당 전체에 사안이 걸린 문제고 또 이렇게 분란이 계속 지속되면 지방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럴 없는 수밖에 거잖아요. 없죠. 네.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구나 지금 이제 대통령이 네네. 60% 가까운 지지율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개인기예요. 맞아요. 거의 당이 도와줘서 그렇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문제 가지고 막 이 고민할 때 우리가 네네. 재빠르게 네네. 뭔가 좀 이걸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또 새로운 의제도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설탕 분담금부터 네, 시작해서 저도 저 관심이 많고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SNS 네네. 이제 이용 제한 뭐 이런 것도 네. 그렇고 새로운 제한 뭐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는 이 탈모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맞아요. 하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국민 실생활에서 민감하고 필요한 문제까지 다 이렇게 소수들 내다보면서 연명치료 문제까지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표 계산하면은 못할 이야기지만 대통령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당당하게 돌파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더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그걸 더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특히 부동산 문제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뒷받침해도 부족한데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날 새는 집안 싸움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 탑니다. 속 타시죠.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국회가 왜 일을 좀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본인이 뭐 성과에서 코스피도 올라가고 막 너무 좋은 일이 많은데 이 이슈 때문에 다 덮여버렸어요. 모든 게. 이게 진짜 대통령을 위하는 일인지 또 정부의 성공,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행동인지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답답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 글을 올리셔서 두 가지를 올리셨어요. 물론 뭐 합당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 망신시키겠다. 그러면서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기사에 보니까 캄보디아 하루 만에 범죄 가담 외국인 2,000명 건거 역대 최대 이런 그러니까 성과를 냈다는 거 보여주시고 또 주가 조작 패가 망신시키겠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주가 조작 대응단 한국경제 압수수색. 왜냐하면 한국경제에서 그 기자들이 어느 기업에 대해서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 기사 쓰고 그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또 그거 매매하고 이런 일이 있었대요. 네, 기자들이 아이고, 정말 나쁜 행동이잖아요. 아니 한경이 옛날 정경련이 만든 맞아요. 네. 신문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아마 최대 언론사로서 네. 자기 그 기능을 부정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주가 조작에 대해서 후보 시절부터 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뭐 또 이러다 지나가겠니 이렇게 생각했다는 진짜 말 그대로 크게 패가 망신나가는 거죠. 손해 볼 거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중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또 이러다가 에이, 그러겠지 지금 뭐. 지방선거 앞두고 할 수 네, 있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제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저희도 이번 주에 비공개 당정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발표된 대로 이제 그런 그 조정 대상 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데 4곳과 그 이후에 지정된 나머지 지역을 어떻게 네. 좀 시점을 달리할 것인지 이런 걸 미리 좀 저희도 다 살폈거든요. 네네. 근데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를 보이니까 부동산 카페 이런 데서 네네. 이재명은 다를 것 같은데 이번에 집값 잡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국민의힘 전 대표마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네. 1인 1주택을 제도화하자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강 쪽에 지금 매물이 엄청 쏟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언론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는 다르다. 다르죠. 말로 끝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렇게 살아왔고 실제 성과를 보여줬다. 네.
그런 게 지금 다 하나하나 맞습니다. 확인되고 있잖아. 이런 일 잘하는 대통령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여당이 지켜주고 좀 그래야죠. 예, 그걸 좀 해야 힘을 되는데. 보태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네. 지금 그게 힘을 보태주기는 그냥 지금 까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만약 합당까지 계속 추진되면은 네네. 지금 일정상 보면은 3월 초순까지 맞아요. 끌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슈를. 예. 그건 안 된다. 의원님 생각은 그런 예. 것이고요. 예. 빨리 예. 탈출합시다 늪에서.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는 부분을 느끼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의원님이 또 오늘 만나셔가지고 또 쓴소리 하실 거잖아요. 예, 말씀도 예, 다 드려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합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힘듭니다. 저도 저한테도 수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네. 네. 오로지 애당심,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네.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가 수박인지 저는 수박 아니고 당근이에요, 당근. 당근. 제 이름이 당근 엉근. 예, 아니 네. 원래 제 이름이 네, 네. 제가 한자로 네. 불구렁에 뿌리근 홍당무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널브르게 네. 뿌리근인데 어릴 네, 때부터 네. 친구들이 네. 홍당무 그리고 당근 그랬거든요. 그렇게 별명을. 예. 네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당근이지 그것은 당연하지 이럴 것 아닙니까? 네네네네. 근데 어느덧 제가 정치 활동하면서 제가 원내대표 때 저를 지지하는 이 팬들이 네. 그때 이제 그 당근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때. 근데 제 팬클럽이 이제 최근에 몇 달 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명칭이 당근 홍건 팬클럽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네네. 당근 마켓 해보세요. 전 안 합니다. 예, 저는 근데 가입돼 유명해요. 엄청 있거든요. 유명해요. 예, 근데 당근 마켓에서 저는 아직 막 물건을 사보거나 직접 내가 나가서 당근이세요? 이거 못하고 저 얼굴 다 알아볼 텐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서 우리 네. 신대동에서 또는 중랑천에서 달리기 할 사람 네, 이렇게 네, 모집해요. 네. 네. 또는 뭐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많이 봐요. 네. 우리 종화동에서 혼자 밥 먹긴 그래요. 네. 밥 같이 먹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실제 당근에서 그러고 뭐 있거든요. 있대요. 네, 네, 그런 맞아요, 걸 가서 종종 보고 있는데 네. 그 당근 마켓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원래? 당신 근처의 마켓이에요. 그래서 당근이군요. 예, 그래서 이 팬클럽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제 그 네이밍에 네.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당신 근처에 늘 박홍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근 홍근입니다. 그렇군요. 네, 당근이죠.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처음 알았어요. 당근이란 말이 그런 의미인지. 네. 원고에 써놨는데 어떻게 그걸 그래요? 찍었다고 하세요? 교수님? 온거에 있었어요? 아니 오셔서 좀 미리 좀 공부 좀 하고 질문하세요. 안 봅니다. 그래야 재밌어요. 저도 사실은 보면 재밌어요. 오늘 질문지가 뭔지 내가 사실은 모르고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재밌잖아. 그래서 잘 나오는 거 방송이 이거 보고 하면 재미없습니다. 안 보고 해야 돼요. 없는 것처럼 네, 네. 즉석에서. 근데 이제 의원님의 별명이 다른 별명도 있어요. 박도덕, 박교과서. 원래 이런 별명이었습니까, 의원님? 재미없는 별명이다 그럼. 근데 예전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의원님한테. 이제 네.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려서 네, 네. 아주 그 시골의 전남 고흥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네. 옆집에 네. 소아마비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는 한 살 저보다 위인데 네네네. 이 친구가 초등학교 들어왔는데 우리가 초등학교까지 한 1.5km 되거든요. 오. 왕복 3km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는 목발을 짚고 가방을 이제 메고 혼자 어떻게 그걸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그 친구 집이 저희 집부터 2집 건너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네네. 그 친구한테 같이 가자 하고 이제 그 친구 가방을 들여다 주기 시작해서 그러셨군요. 그게 이제 어느덧 초등학교 6학년 내내 네네. 거의 매일.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거기서 4km 했어요. 왕복 8km 했어요. 더 머네요. 근데 다행히 그때 이제 마을 버스가 시내 버스가 좀 생겨가지고 공버스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맞으면 타고 안 맞으면 걸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 가방을 제가 9년을 그렇게 들어주셨군요. 들어다 주면서 이제 말벗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심성이 어려서부터 있었는지 길거리 가다가 막 네네. 지폐 뭉치를 줬는데 네. 그것도 제가 네. 막 그 친구한테 잠깐 기다려 하고 막 네네. 다시 학교 쪽으로 막 뛰어가지고 소위 파출소 지서에 네네네, 주인 지서. 찾아주세요 하고 신고도 하고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이제 그런 이제 어려서 좀 심성이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순천에서 마치고 이제 대학에 와서 학생 운동을 했잖아요. 네네네. 학생 운동을 하면서 저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네네네. 근데 정롱 지필의 꿈을 접고 이제 진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잡겠다. 해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후배들이 저를
너무나 원칙적이고 워낙 그 꼿꼿하고 빈틈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게 이제 뭐 박도덕이다, 박효과스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시절에 그렇게 제가 불렀군요. 정말 막 진짜 치열하게 네네네. 학생 운동을 하고 총학생장까지 그렇게 6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름이. 예, 옛날 20대 중반까지 예, 예, 그 예. 뜨거웠던 시절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어디서 다른 데서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친구의 가방을 들어줬다 9년 동안. 지난번 누가 물어와서 그러셨군요. 이야기를 얼핏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저는 처음 들어서 아, 부모님한테 예.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저는 정치하는 네네. 사람이 네. 착하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나는 여전히 반문해요. 왜 선한 심성을 갖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냐. 그러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문제인 거죠. 그 선한 심성이 뭘 만듭니까? 진심을 만들어요. 그렇죠. 진짜 마음. 맞습니다. 네네네. 대한민국을 이 나라를 서울시를 또는 우리 국민을 서울 시민을 진짜 이웃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겠다. 나를 던져서 나를 온전히 불살라서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타심, 그런 어떤 이타적 이런 공적 마인드라고 하는 게 네네네.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매우 중요한 그 그럼요. 시작점이잖아요. 네네. 거기다 이제 맞습니다. 실력과 유능함이 갖춰져야 그렇죠. 온전한 공직자의 모습인 건데 저는 진짜 늘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왜 착한 사람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는 난 이해가 안 이해가 됩니다. 안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런 걸 봐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착한데 왜 정치를 안 하지? 착하다고만 정치에서는 안 그건 안 된다니까 제가 되고 얘기했잖아요. 또, 착하고 착함이 플러스 진정성으로 그대로 나타나죠. 거기다 네.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고 그 누가 견뎌도 부족하지 않는 자기 실력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 갖추고 있어요. 진심과 실력의 양날개가 양날개. 공직자의 출발점이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평소에 박홍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박홍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박홍근 의원을 작가의 말에 따르면 저평가 우량주래요. 저평가. 누구는 그걸 또 블루칩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요. 예. 아니 저는 진짜 네네네.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라고 지금 제가 당장 얘기를 못 할 텐데 네네. 이름만 들으면 우리 국민이 다 알만한 분, 또는 뭐 우리 지자들 다 알만한 분들인데 각각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서울시장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네. 인물로 보면 박홍근이 인물로 단연 보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건 저랑 일을 해본 사람 알아요. 박홍근의 일머리, 일처리하는 역량, 이 공감 능력, 조정 능력, 네네네. 뭐 이런 성품 네.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잘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만 해도 제가 네. 재작년 제일 먼저 그러니까 두 번째 당대표 되기 전이에요. 2024년 8월에 제가 제일 먼저 서울시장 도전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을 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워낙 꼼꼼하고 일 잘하니까 서울시 맡으면 진짜 잘 이끌어 가실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하셨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네. 제가 좀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점잖아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끝난 지도 오래됐고 그 사이에 워낙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이나 TV도 많이 안 나오고 유튜브 출연도 많이 그동안 안 안 했거든요. 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도도 그랬었죠. 떨어지고 그러니까 박홍근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기회가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평가 우량주라고 네네네. 얘기를 해주신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니. 평가해 주셔서. 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반값 등록금 국민봉부 공동대표를 맡으셨고 그때 1인 시한 사진도 있어요. 사진 한번 그런가요? 보여주세요. 네.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의원님 사진 지금과 현재와 그때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모습 아니에요 혹시? 15년 정작 그걸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오히려 15년 전 그러면 사진입니다. 사진. 이 사진 말고 네. 또 있는데 제가 그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저 때가 네네. 전대협이라고 있었죠. 과거 네네, 학생운동 있었죠. 전체를 네, 책임지는 네. 그 의장 대행을 마치고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사회 나와서 통일단체도 있었지만은 네. 청년단체 대표를 오래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전국 조직을 이끌면서 네. 그때 제가 이제 한 것 중에 이런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 문제 네. 이런 거 되게 제가 그 운동모임을 만들어서 공동대표 일을 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되는
아빠들에게 육아휴직을 어, 그래서 제가 그- 시청 앞에서 우리 어린 저런 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육아휴직을 누가 안 주고 계신 모양인데요. 안 줘요. 방송을 듣는 거 보니까 제가 그 앞에 지나갔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시청 앞에서 우리 딸아이 어린 딸아이를 안고 네. 제가 피켓을 들고 거기는 이제 천준호 의원도 같이 청년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천준호 의원은 천준호 의원 딸을 아마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린 딸을 안고 우리가 이 파파 쿼터제 네, 그래가지고 네, 아빠에게도 파파 쿼터제. 육아휴직에 시간을 주세요. 이런 캠페인도 벌리고 제가 네. 뭐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운동, 뭐 투표 참여 운동 이런 걸 청년 시절에 많이 했거든요. 그 시절의 사진인데 네, 네. 정작 여러분은 관심 있는 게 이게 아니라 저 머리죠. 그렇죠. 지금이 더 박홍근을 낫다. 망가지게 하려고 저런 거잖아요. 지금이 더 낫다. 더 젊어졌죠. 젊어졌어요. 님이 주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충분히 그러고 남으신 분 같아요. 아니, 전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수연아, 이런 사진을 해야 돼. 저는 근데 작가, 이미 작가. 저 네네. 사진은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 말고도 제가 2011년도 네. 12월에 출판기념회를 열어요. 네.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네. 왜냐면 2010년도에 구청장 나갔다가 8명 나오는데 네네. 아예 그냥 컷오프 돼가지고 컷오프 됐어요. 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서 바운 전 시장이 같이 시민동을 했으니까 네네네. 시장 선거를 돕고 나서 제가 국회의원 도전하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8명이 나왔어요. 오. 국회의원 한 선거 8명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거기에 누구였냐? 오선 국회 부의장. 아. 예, 20년 지역구 다녔던 분. 양정철 네.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 네네. 쟁쟁한 사람들만 그러네. 8명이 네,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경쟁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정철 비서관하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제가 10% 차이로 이겼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딱 당선되고 났더니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래요? 아니 나이는 그때 당시 만 42. 네. 예, 우리 나이로 44인데 네. 5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머리 때문에. 너무나 예 이게 이제 우리 집안의 외탁 때문에 생긴 건데 예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 후배 한 명이 네. 선배 형님 이제 정치인 이제 곧 국회의원 임기 시작할 건데 이미지 관리해야 돼.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10살 넘게 본 걸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서 그 전에는 아이 뭐 정치가 일 잘하면 되지. 네네네. 뭐 굳이 외모를 관리해 생각했는데 그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기 전에 네네.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현대 문명의 이기를 한번 누려보자. 오, 잘하셨어요. 뒤에 있는 머리가 갑자기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적을 한번 맛보자. 해서 제가 그때, 그때 머리를 이식을 했죠. 하셨군요. 그랬더니 갑자기 네네. 동료 당시 2012년도 네네.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4대 4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네. 그때 이제 19대 국회의원을 같이 했던 동료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박홍근 의원은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식을 한 줄 모르고 아직 머리가 안 났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청춘, 이 회춘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했죠. 나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한 5, 6개월 되니까 이제 머리가 다시 이렇게 이식한 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예. 갑자기 젊어지니까 사람들이 와,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네네. 성령의 유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 네네. TV에서 본 것보다 젊네요. 그렇게 맞죠. 또 잘생겼네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좋다고 호감형으로 이렇게 현장 다니면 우리 네네. 서울 시민들 또 당원들 많이 만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다행으로 보죠. 그래서 성공한 이제 이 비포와 애프터 비교했을 네네네네. 때 성공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맞아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하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요즘은 많이 하지만. 예, 방송 나가서 이런 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음 해보는 건데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네네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후보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네. 이 탈모와 관련해서 맞아요. 그때 지원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물론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만은 저를 위해서 뭐 한 건 아니어도 되게 그때 좀 마음이 좀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아니 이걸 마치 미용처럼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사실은 이 탈모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건 네. 진짜 사회적 문제로 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도 강구할 때가 됐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탈모인들 힘냅시다.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박홍근 의원님은 이제 머리를 심으셨지만 네. 서울 시민들은 박홍근을 서울시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와 명카피인데요. 예. 야 어디 혹시 뭐 그 대형 선거 기획서 있는 데서 오라고 하는 얘기 안 합니까? 이게 없습니다. 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이것도 온 거 있는데 이거 읽으시네.
작가가 훌륭하신 겁니까? 작가가 아니면 그걸 그대로 읽어주시는 우리 저도 진행자가 훌륭하죠. 훌륭한 이거 겁니까?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분 다 멋집니다. 적어주는 건 적어지만 살려야 되거든요. 이거. 맛을 살리는 건 저의 역할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조금 네. 약간 화가 났다기보다 이렇게 쓰지 말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기사가 연합뉴스 TV에 이제 기사가 올라온 단독이라고 또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쓰지 말라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요. 명픽 정원호 8일 물레동서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명픽 아니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누구를 찍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된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 네.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의원님. 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통령하고 사실은 3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당대표 두 번째 되기 전에. 네. 두 번째는 원래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준비해서 상의하겠습니다 했는데 내란 계엄이 터지면서 재선거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했고 대선 때는 저한테 직능을 총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일에 이제 집중해서 사상 최대 165만 표 지선을 이끌어내서 네네. 대선에 기여한 다음에 그때 이제 끝나고 나니까 본격 준비하겠다. 저도 기회되면 장관하고 싶은 마음이 예 없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마음이 굳어졌고 대통령께도 얘기를 맞아요. 당대표 시절에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만 오로지 직진하겠다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권인데 이 정권의 성공이 중요하지 또 제 진로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면서 이걸 총괄해 달라. 그렇죠. 그래서 그 국정기획국과장 겸 네네.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제가 정무조직 개편 팀장을 맡아가지고 네네. 꼼꼼하게 하나는 1,700페이지짜리 5개년 국정계획, 하나는 50페이지짜리 검찰개혁과 기재부 분리를 포함한 정무조직안을 만들어서 대통령 보고를 드렸거든요. 네네. 그때도 제가 이제 보고 드리고 나서 나오는 길에 네. 이제 제가 좀 열심히 채용기로 섰고 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때문에 바빴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네. 출마 선언을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만큼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11월 26일 출마 선언을 하는 날 네. 대통령께서 이제 외국 나갔다 오신 날이에요. 네. 저도 괜히 회의 순방하면서 엄청 바쁜 분한테 네네. 또 제 정치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이제 들어온 날 제가 또 글을 길게 써가지고 그래서 대통령께 이제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겠습니다. 출마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오후에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대통령하고 쭉 상의를 해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정원호 구청장 네네네. 칭찬하는 뭐 이제 SNS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안 놀라겠습니까? 정말 당혹스럽고 겉으로는 사실은 뭐 아이고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진짜 많이 참 마음이 불편하고 복잡했죠. 인간인데 저도. 네, 그런데 제가 대통령 스타일을 알고 대통령의 마음을 압니다. 네네. 우선 대통령은 오선 시장이 막 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민주당 후보는 누가 나와도 이길 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군에 대해서 주목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필요하다면 같이 시장도 가고 네네. 같이 불러서 만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한다고 하면서 좀 그렇게 직접 지지는 못하니까 네네네. 우회적으로 뭔가 우리 후보군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단체장 출신이니까 단체장에 대한 선호도 좀 있고 그러니까 마침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네. 96점 몇 프로. 물론 그 이후에 광진구청장하고 동작구청장은 네. 92, 3%가 아니라 96%, 97%의 만족도가 나왔다는 네네네.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네네네. 하여튼 마침 그 시점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공유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일 잘하나 보다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한 거죠. 아마 이제 비서실장하고 저 우리 정무수석이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대통령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그래서 그 다음날 성수동 가기로 했던 것도 이제 취소하고 네네네.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결론 삼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서울시장 선거 매우 중요하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하죠. 남은 4년 국정 동력을 네. 확보해야 되니까 가장 상징적 선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후보가 누가 나오든지 이길 거라 생각할 겁니다. 네. 물론 더 안정적으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남은 건 뭐냐? 네. 저는 정원호만 네. 대통령이 피겠다. 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않습니다. 저도 아니라고. 정원호도 네. 들어와서 뛰어라.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그건 100% 저는 맞습니다. 사실하고 네, 네.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직간접적으로 다 확인한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네. 정원호 구청장도 이 운동장에 들어와서 네. 선의 경쟁하고 검증 받아봐라. 구청장만 했는데 이제는 서울시가 네. 그런 작은 그 구청과는 달리 작은 정부다.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맞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또 서울시의회와의 관계에서 네. 거뜬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냐. 맞습니다. 또는 구청장 하면서 문제는 없었냐. 네. 또는 서울을 이끌어
갈 만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구상과 실력이 준비되어 있냐 이걸 이제 검증을 해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정은호 구청장도 예. 함께 해봐라는 맞습니다. 지지였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죠. 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네. 박홍근도 뛰어라라고 당연하죠. 담겨져 그럼요.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정은호 구청장을 찍었다, 뭐 픽했다 이런 말을 절대 기사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그분도 들어오고 다른 후보들도 함께 열심히 경쟁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분이 이렇게 선택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가서 그렇습니다. 경쟁하면 되는데.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형이 네. 여기는 형 되는데 네네. 2010년도에 같이 구청장 도전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 저는 컷오프 되고 그 형은 경선했지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안 그분도 되고 안 이제 되고. 2014년도에 그분은 이제 그 형은 그 구청장 돼서 연달아 3번 하면서 열심히 뛰어서 성과를 낸 거고 네. 워낙 사람 좋습니다. 일 잘한 거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저는 이제 네. 2010년 국회의원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네, 된 네, 거고. 네, 네. 근데 최근에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저 출판기념회에도 오셔가지고 박홍근 의원은 네. 정치도 잘해왔지만 행정을 맡아도 꼼꼼하고 일 잘하기 때문에 아주 잘할 사람이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고맙죠. 그래서 저는 선의 경쟁하면 되는 거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렇게 분명한 것은 네, 네. 이미 오세훈이 꺾였어요. 그건 확실하게 맞아요. 꺾였습니다. 그건 맞아요. 예, 그리고 나경원 확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 중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네. 시장은 확실히 이긴다. 이긴다. 그러면 누구냐잖아요. 네네. 그 누구냐는 네. 시민의 눈높이에 네. 맞아야 되고 그렇죠. 확장성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시민의 눈높이는 뭐냐? 네. 누가 더 서울시라고 하는 그 큰 대도시를 이끌 만큼의 네. 경륜과 경력과 체급을 갖췄냐? 그렇죠. 누가 더 중앙정부 대통령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와 호흡 네. 이런 팀워크를 갖췄냐? 누가 더 중도 보수의 시민들까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품격과 안정감을 갖췄냐? 네네. 저는 거기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런 게 확장성이고 그게 본선의 경쟁력이다 보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강점이 있다고 보고 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이렇게 써요. 명픽 박홍근 이렇게 쓰세요. 다음 명픽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뭐 하는 이 행동입니까? 최진봉의 선택은 이 사람이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명픽 중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네. 다 알다시피 언론 네. 작업들을 각 캠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단어 써달라고 계속 아마 정은호 돕는 이 공모 담당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저도 잘 아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 데서 아마 언론에 계속 그런 이 단어 꼭 써주세요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좋습니다. 그건 다 또 자기 역량이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당원들과 네.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의원님도 점심 약속 있어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정책래 대표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시에 네. 가셔야 되지. 네, 네. 네. 그럼 그러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잠깐 이거 질문하고 네, 네. 마지막 말씀하도록 그렇게 그 임기 내 공공주택 14만 호 공급 약속하셨거든요. 네.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원님? 네. 서울의 주택 문제가 늘 정권의 명운을 결정할 만큼 그런 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야 가격이 안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현격한 격차 구도가 있었어요. 가령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적정 서울의 공급량은 6만 5천 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급량은 3만 9천 호밖에 되지 않았어요. 2만 6천 호가 매해 부족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작년과 올해 내년은 더 공급 절벽에 네. 빠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이제 가격이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쉽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늘린다. 늘리는 방법은 네, 네.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네.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번에 정부가 수도권 6만 호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그렇죠. 그중에 3만 네. 2천 호가 네. 서울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좀 아쉬워요. 오. 과감하게 용산공원을 더 좀 그 용도 변경해서 앞으로 시내 중심부의 그런 금싸라기 땅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부할 때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냥 녹지는 최대한 보존하되 기존에 썼던 건물이라든가 이런 훼손된 부지에다가 그렇게 짓자는 겁니다. 네, 네.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선 공공이 그렇게
빠르게 갖고 있는 땅에다가 네.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32,000호에 그치지 말고 저는 훼손된 그린벨트, 용산공원, 네. 뭐 이 철도 차량 부지 등 최대한 더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공공주택을 주자.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해요. 네. 그러니 두 번째는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자,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내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계속 갖고 있으려면 그만큼 이제는 세금 원칙대로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가지려면 세금 맞습니다. 그만큼 네네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그 원칙적으로 유예를 해왔으니까 네. 아직 유예해왔는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물이 잠기는 것을 풀어보자예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해라. 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공공이 우선적으로 공급과 관련해서 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간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속통합기획 말만 그렇죠. 네. 본인은 뭐 15년 걸릴 거 5년 줄였다 이렇게 말이 하지 실제 신통기획으로 착공 들어간 게 242개 중에서 두 곳 한량 0.9%예요. 그래요? 예, 성과가 예. 별로 없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네. 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 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네. 복잡합니다. 절차도 그렇고 이해관계가 네. 복잡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네. 공공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할 수 있는 일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들 네. 이런 게 많습니다. 가령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만 놓고 보더라도 네. 적정 규모, 가령 1000세대라든가 700세대 이하 규모, 좀 작은 규모는 왜 이걸 다 서울시가 지고 있습니까? 인허가를 너무나 지금 서울 전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생겼어요. 거기서 정작 속도가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으로 이제는 네. 인허가권을 이관해라. 이관. 사전 협의를 전제로.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지도 변경 아닙니까? 네네. 또는 공공기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강남에 재건축하면서 이걸 다 공공 임대 아파트로만 받지 말고 네.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데 공공 아파트 공공 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강북권에 너무나 부족한 공공 인프라 있잖아요. 네네. 아니 강북은 왜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도 하나 있으면 더 이상 안 만든다고 합니까? 강남은 다 에스컬레이터도 만들고 지하철역도 너무나 많고 네네. 그러니까 기후동의 카드도 더 혜택을 많이 보는데 그렇죠. 그런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에게도 용적률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담금을 분담금을 이걸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민간도 좀 더 빠르고 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자. 네. 저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공급에 소극적이다. 그건 결코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은 당연히 집 갖고 싶어하고 네. 그다음에 헌집 살고 싶은 사람은 새 집으로 그렇죠. 작은 그렇죠. 평형에 살고 있는 사람은 큰 집으로 평으로. 저만 해도 전용 면적 18평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세 식구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넓은 집으로 이전하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재작년에 그 빚을 이제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저희 집이 이제 됐군요, 이제. 예, 아내와 저희 공동명 2분의 1로 저희가 그 집을 가져왔는데 네네. 이제 좀 이제 또 좀 대출만 된다면 네네. 옮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이제 대출이 당연하죠. 이제 막혀서 이제 저도 네네. 이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런데 그런 거 당연히 인간의 기본적 욕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네, 민주당이 그런 거 그럼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더 신속하고 네. 더 충분한 공급으로 네.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네. 그리고 그런 걸 서울시에서 풀기 위해서는 진짜 유능한 사람,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 진짜 요구된다. 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12시가 딱 됐는데 아, 그렇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고 가셔야죠. 그래도 여기 네. 시청자분들에게 그 의원님이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언제나 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에도 지금 때가 왔다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 유능하고 저 일에만 빠져 있는 분 이런 사람이 계실 때 저희 대한민국은 비약적으로 대전환하고 대도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이제는 체인지 메이커가 필요합니다.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시민의 삶, 불균형적인 이 도시의 이 상황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지요. 따라서 정말 시민의 삶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동반자처럼 서울의 시민의 삶을 챙겨나가는 그런 시정을 펼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벌써 오세훈 시장 들어서서 4년 반 사이에만 빚이 7.9조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를 어디에 썼습니까? 우리 생명, 우리 안전을 도외시하는 1,500억을 쓴 저런 한강버스라든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 노들섬에다가 3,700억 예술섬 그리고 저 상암동 쪽에 1조짜리 서울 링 만들겠다고 합니다.
한강 주변에 그런 테마파크 콘크리트 그런 장벽을 칠 모양인데 그렇다고 우리 시민의 삶이 달라집니까?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집니까? 이제는 이런 리더십 가지고 서울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검증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러면서도 품격과 안정감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나가서는 서울의 진짜 희망을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진정성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오셔서 재미도 있었고 의원님 머리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하면서 네. 또 빨리 가셔야 되니까 네. 의원님.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자주 오셔야 돼요. 네. 방송에 여기 의원님 자주 방송에 나오시라고 더 네. 많이 나오시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방송 불러주세요. 네. 재밌게 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다른 네. 방송과 다르게. 제가 좀 더 재밌어져야 합니다. 좀 재밌어요. 그래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저는 월요일 아침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